질투의 눈먼 한마녀가 끔찍한 괴물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 비극이 어떻게 위대한 제국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통해서 한 편의 치정극이 어떻게 로마 건국 신화의 배경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떤 영웅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솟아오른 사랑에 빠진 한 기이한 존재였죠. 자,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난번 거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님프 스킬라의 눈앞에 아주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바다의 신 글라우코스가 나타난 거죠. 스킬라는 당연히 겁을 먹죠. 이게 대체 괴물이야, 신이야 하면서 뒷걸음질 치니까 글라우코스가 그녀에게 자신의 놀라운 변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고작 풀 한 줌이었다니 믿어지세요? 죽었던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와, 이게 뭐지? 하는 호기심에 그 풀을 맛본 거죠. 바로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바다에 대한 갈망이 온몸을 덮친 겁니다. 그대로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근데 불멸의 존재가 됐다고 해서 사랑까지 초월할 수 있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사랑에 너무나도 취약했거든요. 근데 스킬라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너무 기이하고 무서웠던 거죠. 당연히 달아나 버립니다. 완전히 상심한 글라우커스. 그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수단을 찾아 떠나는데요. 바로 강력한 마녀 키르케의 섬으로 향합니다. 자, 글라우코스는 태양의 딸 키르케의 궁전에 도착해서 스킬라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사랑의 묘약을 만들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글라우코스를 본 순간 키르케가 그만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스킬라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그를 원하게 된 거죠. 사랑의 묘약은커녕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면서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키르케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피하는 님프는 그만 쫓고 당신을 이렇게나 원하는 나, 이 여신을 택하라고요. 하지만 글라우코스의 대답은 정말 단호하면서도 시적입니다. 와, 정말 멋있죠? 근데 바로 이 흔들림 없는 사랑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연인 스킬라를 끔찍한 운명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거절당한 여신의 사랑은 무서운 분노로 바뀌죠. 신인 글라우코스를 직접 해칠 수는 없으니 그 분노의 화살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바로 아무 잘못도 없는 그의 연인 스킬라에게로 향합니다. 키르케는 결심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차라리 끔찍하게 망가뜨려 버리겠다고요. 키르케의 복수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합니다. 온갖 맹독식물을 모아서 끔찍한 저주를 외우죠. 그리고는 스킬라가 가장 좋아하던 그 맑고 작은 연못에 독을 풀어버려요. 이건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던 셈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스킬라는 그저 더위를 식히려고 연못으로 들어가요. 아름다운 님프의 모습 그대로 곧 닥쳐올 끔찍한 공포는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물에 몸을 담근 순간 아래를 내려다본 그녀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봅니다. 자기 다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흉측한 개들이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이 괴물들이 그냥 자기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끔찍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망치려고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지저대는 야수들이 바로 자기 허리에서 자라난 자기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원히 바위에 붙들려서 모든 뱃사람들을 위협하는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한 님프가 질투의 희생양이 돼서 끔찍한 괴물로 변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끔찍한 비극이 바로 로마 건국이라는 엄청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제 이야기의 무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신과 님프의 개인적인 사랑과 질투에서 벗어나서 한 문명의 운명을 짊어진 영웅, 트로이의 아이네이아스에게로 그 초점이 옮겨갑니다. 불타는 트로이를 탈출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띤 아이네이아스.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뒤로한 채 그는 운명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죠. 그리고 그의 함대가 지나가야 했던 곳이 바로 키르케가 만들어낸 그 괴물, 스킬라가 버티고 있는 위험한 해역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약속의 땅,
이탈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이런 식이었어요. 가는 길에 들른 어떤 섬에서는 사람들이 온통 원숭이로 변해 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원래 사기랑 거짓말을 일삼다가 신의 노여움을 사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신들의 변덕과 정의가 지배하는 혼란스러운 신화의 세계를 그는 계속해서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흩어져 있던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사랑, 분노, 그리고 변신. 이 모든 신화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 즉 로나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한 거대한 배경이 되어주었던 거죠. 결국 오비디우스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한 평범한 어부의 변신이 한 님프를 괴물로 만들고 그 괴물이 지키는 바다를 어떤 영웅이 건너서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한 개인의 비극이 역사의 거대한 운명과 끊어지지 않는 사슬처럼 엮여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폭발하는 신의 분노와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인간의 운명, 과연 둘 중에 무엇이 더 강력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승리라는 건 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누군가의 잊혀진 비극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탈리아에 도착한 아이네이아스가 맞닥뜨릴 거대한 전쟁, 그리고 그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죠. 계절과 정원의 신 베르툼누스와 포모나의 아주 매력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